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대우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중의원 선거 말입니다. 네. 압승을 했습니다. 자민당이. 예.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거죠. 3분의 2 이상이요. 됐습니다. 예. 네. 예상하셨습니까? 75%. 보통? 예상 코인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예. 그러나 300석은 넘는다. 그러한 예상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316석이 예. 됐고 예. 또 14석은 예. 비례대표 사람이 없어서 예. 오히려 다른 데 갔기 때문에 몰래로는 330석이었어요. 역사상 이런 정도의 압승이 없습니다. 그게 최초입니까? 예, 역사에? 1982년에 305석 정도는 있었습니다. 나카소네 때. 전체 어떤 일본 역사 그 현대사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 지난 1월에요? 총리 막 해산하고 이럴 때 승붓을 던진 겁니까 이게 보니까? 그게 1월 23일부터는 일본 국회가 총리 국회가 시작된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시작되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단시만 해도 75%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총리가 이대로 가면 대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적중했네요, 그러니까. 예,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선거 결과가 어떤 일본 국민들의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건가요? 먼저 12월 말에 자민당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260석은 얻을 것이다. 그것도 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죠. 네, 일단 대승의 요인으로서는 다카이치의 인기, 그러니까 캐릭터 부분이죠. 뭐 누람도 치고 오토바이도 타고 또 남성 편력이 엄청나요. 그렇군요. 네, 그것을 또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좀 그래요? 있고요. 뭐 이건 반개적인 일입니다만 남성 편력이 대단한 게 여러 번 결혼을 했나요?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결혼 이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자수성가. 2세도 아니고 3세도 물론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뭐 남편이 원래 남편은 국회의원이었는데 내 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남편을 간병하면서 총리직을 더 하루에 그러니까 3시간 이상 못 잔다라는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 뭐 애매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좀 판단이 안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태도는 너무 씩씩하게 그렇군요. 확실하게 말한다. 자신의 어떤 장단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본 국민들의 호감을 굉장히 얻었군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말하고 싶어도 참는다. 이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언뜻 잘 모르지만 혼내라 그러나요? 혼내, 다테마에, 손내하고 겉지레가 다르다. 겉에서 말씀하는 그 분위기랑 속에 있는 마음이랑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거죠. 그런데 다카이치는 똑같다. 말하자면 그게 일본 국민들이 보기엔 신선했군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여성들의 지지율이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일본 여성이 아마 80% 이상.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여성들은 한국 여성하고 비교해도 조금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전하다라든가 뭐 그게 오해입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금방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는 거침없이
말을 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요. 예. 그 한류 드라마를 일본 여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도 예.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들이 그 나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 여성상 좀 적극적이고 네네.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고 네. 그런 거를 좋아하는군요. 일본 좋아하는 여성. 거죠. 예. 자기 일본 여성들이 자신은 못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가요. 예. 그러나 그 자세, 태도, 퍼포먼스죠. 여기에 뭐라 그럴까? 반해버렸다. 그렇군요.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여성적인 소극적인 말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남자인 나도 그 말을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카이치는 굉장히 시원하게 말을 해준다. 거침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갔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것을 키웠어요.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잘못된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위대가 개입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잘못인데 그 이후에 중국이 그 발언을 조례해라라고 하여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이 나쁘다라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게 돼가지고 이 여성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그러한 반사 이익을 그 다카이치는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외교적 발언은요. 외교에 있어서는 거의 사고에 가까운 발언인데요. 맞죠? 사고에 가까운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발언이 오히려 국민 감정에 있어서는 옹호하는 세력을 만들어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야당 쪽이 이번에 그 준도개혁연합이라고 공명당하고 입법민주당이 합당해가지고 그렇게 대항 세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다카이치가 잘못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니페스토에 그 오히려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자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써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볼 때 이게 자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민당이 훨씬 낫다. 그래서 그 준도연합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위속이 118의석이 벌어졌는데 그 118석 그대로 118석이었던 자민당이 얻어가지고 316석. 이게 그 기묘하게 118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걱정은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 일본 총리가 국민들한테 인기 좋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말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극우적 색깔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헌법 개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의석수는 지금 압도적이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헌법 개정만은 중요만은 안 되고요. 참여원에서도 3분의 2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참여원은 그 요소야대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일단 제동을 걸 수가 있군요. 그러나 헌법 개정하겠다고 바로 어제 엊그제도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까지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만 남겨놓고 사실상 헌법 개정된 그러한 자위대라든가 군사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큰일이네요. 그러면 이 기세대로라면 말입니다. 이 정도 인기와 2년 후에 참여연 선거도 굉장히 어떤 낙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낙관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카이치는 역시 아베노믹스를 개선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돈을 푸는 정책이거든요. 돈을 계속 치고는 돈을 푸는 정책. 그러나 그거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빚이 GDP의 250%를 넘습니다. 대단히 많죠. 세계 최고죠. 그것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은 일본의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또 엔조가 되면 될수록 그 다카이치는 엔조가 좋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수출에는 좋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엔조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그렇습니다. 노동자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시급하고 일본의 시급을 비교하면 한국이 높다. 그러니까 일본을 도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우수한 일본의 인재들이 일본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여서 돈에 힘이 없으니까요. 임금이 낮고. 그러니까 우수한 투네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의 엔저는 말입니다. 약간 인위적이라는 어떤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엔저로 인해서 혜택을 보면 기업은 혜택을 보는데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 수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이 실패한다면 1년 이내에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인기는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도 국회에서 쭉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본세하기 위해서 해산을 해버렸군요. 해산을 하고 이 숫자의 힘으로 앞으로 계속 뭔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말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헌법 개정을 하겠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공표를 한 것이죠? 기자회견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 기세가 교수님 말씀은 2년 동안 그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세가 유지된다면요. 참의원 선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면 헌법 개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2년 후에는. 확실하게 그것이 다카이치 같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의 꿈이고 1945년 이전에 일본이 오히려 일본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대였다. 그때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것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의 계속 갖고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카이치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그리고 독일도 전범 국가였는데 군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일본만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만이냐.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계속 타져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독일만큼은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전식 군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위협도 있고 북한도 있지 않느냐. 막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사실 원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사실 이 헌법 개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데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어떤 캐릭터상의 부분.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여론은. 그래서 요새 헌법 개정을 하고 일본군을 다시 갖는 게 그것을 원하냐라는 여론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4%만 찬성했습니다. 총리의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는군요. 역시 국민들은. 결국은 마지막은 국민투표 해야 되니까 국민투표 때 50% 넘지 않으면 이거 실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 때도 이렇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는 중의원, 참의원 있었어요. 한때. 그래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하면 50% 이하니까. 네, 이런 기조가 계속하면 한다 해놓고 못해요. 그러나 헌법을 개정한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군대, 자위대를 움직일 수 있게 그거는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세부 조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하냐. 이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만 유사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 역할을 일본이 하겠다. 바로 무기를 수출해 준다라는 거죠. 무기를 그냥 갖다 준다라는 그러니까 헌법 거죠. 개정이 없이도 전쟁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겠다. 예, 지금은 그 살산 무기 수출 금지거든요, 일본이. 이런 것을 다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헌법 아래에 있는 자위대법이라든가 그 안보상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그 개정해 나가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교수님.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전쟁에 대한 어떤 후회, 공포 이런 게 있군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는 50% 가까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해야 된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나 지금 그 요새는 다시 34%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또 전에는 뭐 25% 정도였어요.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가 다시 조금 가라앉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변의 국제 전세에 상당히 그 좌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위험한 국제 전세다라고 하면 그 올라가고요. 찬성 비율이. 그래도 그 군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리고 또 지금 그 일본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서 오히려 이거는 가져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를 아주 그 열광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20대 90% 이상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오히려 전쟁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다카이치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정적이에요. 그럼 나이가 많은 층에서도 부정적이군요. 다카이치 총리. 옛날에는 좀 자민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서 그 지지율이 있었는데 그러나 자민당 안에서도 전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 2년 동안 말입니다. 계속 어떤 자극적인 언행을 하고 뭐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이 사실상 현재까지의 다카이치 인기를 즉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지탱해 준다니까 중국하고의 긴장감은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가끔씩 이번에도요. 1월 26일 선거 중에 다시 대만 유사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의도적이군요. 의도적인 거죠. 자극을 하기 위해서. 그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으로. 자,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카이치는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다. 그건 아베하고 좀 달라요. 그래요. 이유는 당시 아베는 반도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약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 그러한 기술적인 약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국산화에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다카이치 정권은 한국을 잘 해가지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독도 문제나요? 신사참배 문제나 이런 거에서 좀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그 2월 22일이잖아요. 다케시마의 날이요. 이때 다카이치의 공약은 장관급으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험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70% 정도는 다카이치가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30%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번 봐야겠군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